안녕하세요 여러분, 수익률 상승에 도움을 드리고 싶은 헬퍼입니다. 금일 진행 이제 간단한 마감 시황 설명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프로그램 매매 살펴보고, 그 다음에 이제 코스피 200 선물, 코스닥 일중 수급 차트 살펴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9월 선물 이후 만기 이후로부터 현 선물 수급 추이, 그리고 이제 연초 이후로부터 이제 코스피 수급 살펴보도록 하고요.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코스피 차트, 코스피 코스닥, S&P, 나스닥들 차트에 보기에 앞서서 일단 밸류에이션 지표들 먼저 살펴보도록 하고요. 이제 일드갭이라는 밸류에이션으로 이제 코스피, 코스닥, S&P 밸류에이션 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코스피, 코스닥 신용잔고 추이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통화량 지표인 M2를 통해서 S&P, S&P 나스닥, 코스피, 코스닥 밸류에이션 통화량 대비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일간 한국 수출액 데이터를 통해서 이제 지금 코스피 고평가인지 저평가인지 살펴보고, 그 다음에 이제 글로벌 GDP 데이터를 통해서 이제 코스피랑 S&P 고평가인지 저평가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미국 하이힐드 스프레드를 통해서 이제 위험 선호 구간인지 회피 구간인지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조금 이제 어제 있었던 이슈들 간단하게 파월 연준 의장 발언이나 좀 총재들 발언 간단하게 좀 살펴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코스피, 코스닥, 이제 S&P, 나스닥 차트 살펴보도록 하고, 그 다음에 코스피 안에 있는 이제 내재 변동성이 이제 V 코스피와, 그리고 이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그 다음에 이제 니케이, 유로스톡스, 항생, 상해 종합 지수, 그리고 이제 달러 인덱스, 달러 원, 그리고 이제 WTI, 금, 국고채 10년, 미국채 10년 금리 추이들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개인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이제 키스코홀딩스랑 이제 현대해상, 그리고 이제 DB손해보험, 그리고 KT 같이 한번 차트 보도록 하고요. 차트랑 이제 이제 밸류에이션도 같이 한번 살펴보고, 그 다음에 이제 효성화학, 지금 보유는 하고 있지 않지만 관심 있게 보고 있는 효성화학, 제일제당, 그리고 이제 DLENC, LG전자, GS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오늘 목요일이기 때문에 LG화학, 그리고 포스코, 한국금융지주, 테슬라 같이 살펴보고 오늘 방송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같은 경우에 증시가 코스피 한 0.3% 정도, 장 초반에 사실 하락하면서 시작했다가 0.3% 정도 상승하면서 마감이 됐고요. 코스닥도 한 0.2% 정도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상승하면서. 검은 색깔 선이 이제 코스피 200 차트고요. 파랑 색깔 영역이 이제 프로그램 순매도 구간인데, 방향성 자체는 프로그램 매도랑 거의 조금 약간 살짝 유사하게 흘러가긴 했고요. 프로그램 매매는 이제 외국인이 한 1200억 정도 하고 기관이 한 960억 정도 매도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일종로 수급 같은 경우에 이제 코스피 같은 경우는 개인이 한 1400억 정도 매수가 있었고요. 외국인 한 370억 매수, 기관이 한 2200억 정도 매도가 있었습니다. 코스피 200 선물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관이 한 1700억 정도 매수가 있었고요. 외국인 거의 한 900억 매수, 개인이 한 2300억 정도 매도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기관이 한 370억 정도 매수, 개인 한 87억 매수, 외국인이 한 630억 정도 매도가 있었습니다. 누적 수급 같은 경우에는 9월 선물 만기 이후로부터는 이제 외국인이 미세하게 한 7천억 정도 매수를 하고 있고요. 이제 역으로 이제 기관이 좀 매도를 하고 있고, 선물 같은 경우에는 기관이 한 1조 4천억 정도 매수, 외국인과 개인이 거의 한 6천억씩 매도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연초 이후로부터는 개인이 어마어마하게 사고 있습니다. 71조라는 대규모 금액을 사고 있기 때문에 수급은 상당히 좋지 않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이 되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9월 선물 이후로부터는 개인이 한 1.1조, 기관이 한 1.1조 매도 중이고요. 선물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관이 한 1000억 정도 매수 중이고, 그 다음에 이제 개인이 한 1000억 정도 매도 중입니다.
누적적으로는 이제 개인이 여기도 한 13조 정도 사고 있기 때문에 뭐 여기도 수급은 상당히 좋지 않다. 코스닥도 뭐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차트들 보기에 앞서서 일단 밸류에이션 지표들 먼저 보면은 일단 일드갭이고요. 빨간색이 일드갭이고 파란색이 이제 코스피 차트인데요. 일드갭은 주식 안에 있는 기대 수익률, 코스피 안에 있는 기대 수익률을 국고채 10년 금리로 이제 차감을 한 수치입니다. 그냥 높을수록 저평가, 낮을수록 고평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뭐 지금은 낮은 수준이죠. 낮은 수준이기 때문에 밸류에이션 부담은 충분히 있어 보인다라고 생각은 들고요. 다만 좀 긴 시계열로 봤을 때는 뭐 엄청나게 밸류에이션이 부담이 있어 보인다라고 할 순 없지만 이제 이 부분은 아무래도 이제 2008년 이후로 계속 양적 완화를 하다 보니까 일단 주식 자체의 밸류에이션이 항상 좀 예전에 비해서 이제 조금 금리가 낮아지다 보니까 좀 그런 영향은 조금 있습니다. 이제 그런 걸 감안했을 땐 저는 좀 밸류에이션 부담은 있어 보인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뭐 코스닥도 뭐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S&P랑 코스피랑 같이 돼 있는 걸 보면은 뭐 원래 유사하게 가다가 미국 쪽이 조금 더 밸류에이션 부담은 있어 보인다라고 생각은 들고요. 뭐 이 이유는 일단 패권 전쟁 할 때 항상 1위국이 조금 더 프리미엄을 받아서이고요. 패권 전쟁 끝나면 미국이 저는 좀 더 하락폭이 크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미일 전쟁 때도 그랬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수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일드갭이 아니라 이제 페드 모형인데 이제 이건 국고채 10년 금리로 차감한 게 아니라 나눈 수치입니다. 근데 조금 더 이제 금리에 민감하고요. 금리에 민감하다 보니까 최근에 이제 금리가 많이 상승하면서 지금 충분히 좀 많이 내려온 상황이어서 저는 뭐 증시가 조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지금 충분히 밸류에이션 부담은 있는 영역이다라고는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신용잔고 추이 한번 살펴보면은 뭐 계속 지금 정부에서 좀 금융감독원에서 지금 계속 신용잔고에 대해서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죠. 이제 합산 신용잔고 같은 경우는 거의 25조, 이제 뭐 24, 정확하게는 뭐 24조 9천 뭐 800억 정도 됩니다만 여전히 높은 수준입니다. 뭐 여전히 엄청나게 높은 수준이고요. 과거 대비해서 신용잔고는 이제 신용잔고를 코스피 시총으로 나눈 수치도 상당히 높은 수준이기 때문에 높을 때 항상 조정이 왔었거든요. 조심할 필요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이 들고요. 신용잔고 속도 같은 경우, 증감 속도 같은 게 떨어질 때가 항상 문제가 됩니다. 결국 돈이 더 풀리기 힘들다라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결국 이제 돈이 더 이상 못 풀릴 때 증시는 조정을 받는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코스닥 같은 경우엔 차트만 보여드리고 뭐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M2 대비해서 통화량 지표 M2 대비해서는 이제 S&P는 이제 높을수록 통화량 대비 고평가, 낮을수록 이제 저평가인데 다 컨버블 이후로 최고치기 때문에 밸류에이션 부담은 있어 보인다. 나스닥도 뭐 마찬가지고요. 한국도 2018년 부근까지 이제 고점까지 오고 조정을 보이고 있어서 뭐 충분히 P도 그렇고 뭐 코스닥도 그렇고 뭐 조심을 해야 될 구간이다라는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차트들 보기에 앞서서 일단 어제 이제 파월 연준 의장이 뭐 공급 병목 현상이 이제 예상보다 조금 더 오래 지속될 것이다라고 좀 발언이 있었고요. 이제 계속 일시적이다라고 했다가 이제 결국 뭐 내년까지 지속될 거다라고 좀 말을 좀 계속 바꾸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플레이션이 이제 추세적으로 상승할 것이 예상된다라고 하면 적극적으로 이제 대응할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뭐 결국 대응책은 뭐 금리 인상밖에 없습니다. 인플레이션에 대한 대응책은 뭐 금리 인상밖에는 없고요. 일단 뭐 아직까지는 본인은 증거가 없다라고는 뭐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근데 이제 뭐 그런 상황이고 뭐 여기 이제 하커 필라델피아 연은 총재 같은 경우에도 이제 테이퍼링은 결국 이제 진행되어야 되고 이제 다만 이제 여기는 이제 2022년 내년이나 이제 후년 2023년 좀 금리 인상을 좀 기대하기는 어렵다라고 밝혔는데 뭐 결국 인플레이션이 나오면 금리 인상을 하는 거고 뭐 안 나오면 안 하는 거고인 상황이다. 근데 결국 저는 뭐 이제 계속해서 이제 얘기를 드리지만은 인플레이션은 사실 발생할 수밖에 없다. 경기가 좋은 상황이 된다고 하면은 그냥 경기가 안 좋은 상태에서 이제 침체가 와버린다고 하면은 얘기는 다르겠지만 뭐 계속해서 반복해서 제가 이제 막 후반부에 얘기를 하고 있지만
이제 뭐 인플레이션은 사실 발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근거에 대해서는 지금 이제 근거를 얘기 안 하지만 사실 과거에 워낙 많이 얘기를 했었기 때문에 뭐 오늘은 그냥 좀 생략하도록 하고요. 뭐 나머지 이제 좀 이야기들은 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드디어 이제 차트를 한번 살펴보면은 일단 뭐 코스피 200으로 그냥 보면은 이제 코로나 저점 이후로부터 이제 저는 여기까지가 1파, 엘리어트 파동상 2파, 3파, 4파, 5파 고점을 쳤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여기까지 이제 A파 나오고 나서 여기가 이제 B파, 그 다음 지금 이제 C파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여기가 이제 C파는 무조건 5파로 이루어지는데 여기가 1파, 여기가 2파, 여기가 3파, 여기가 지그재그로 4파, 여기가 지금 마지막 5파의 어딘가를 가고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이제 마지막 여기 5파 고점하고 B파 고점하고 이렇게 그어서 정확하게 지금 그어지진 않았는데 이제 여기 A파 저점에다가 올려놓으면 한 여기까지는 저는 좀 빠지지 않을까, 여기 채널을 살짝 이제 하회하는 정도까지는 빠지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여기가 아마 1, 2, 3, 4, 5 정도지 않을까라고 이제 개인적으로 보고 있고요.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결국 이렇게 해서 A, B, C로 한 파동이 끝이 나고 그 다음에 이제 B파가 오고 나서 큰 B가 오겠죠. 이게 A, B, C는 이제 작은 A, B, C고 거기서 이제 큰 A, 여기서 큰 B는 또 A, B, C로 오겠죠. 이제 아마도 지그재그로 올 확률이 높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에는 B파가 오고 그 다음에 이제 C로 조금 더 크게 내려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뭐 일목균형포 괴선상으로 봤을 때도 아직까지 전환선 기준선 9일 26일 프랭스팬 뭐 다 역전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 뭐 추세는 오늘 뭐 단기 반등이 아주 뭐 미세하게나마 있었습니다만 여전히 추세는 좋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50일, 200일 이동평균선도 역전이 되었죠. 이제 사실 중기 추세조차도 이제는 역전이 되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뭐 그리고 이제 매일 똑같은 얘기지만 뭐 구주봉, 초장기 추세 같은 경우에도 볼린저 밴드 이렇게 타다가 하회한다는 것 자체가 이미 상황이 좋지 않다, 추세가 이제 좋지 않다. 그리고 RSI도 매도 시그널 나타내고 있고 뭐 3주봉 같은 경우에도 전환선 하회하고 MACD, RSI 다 매도 시그널 나타내고 있고요. 주봉상으로도 다 전환선 기준선, 52동 평균선, 뭐 후행 스팬들 다 역전된 상황이기 때문에 뭐 추세는 상당히 좋지 않다라고 보여집니다. 뭐 그 다음에 이제 코스닥 150 같은 경우에는 200일 이동평균선에서 지지를 보이긴 했습니다만, 그리고 아직 26일 후행스판 뭐 역전되지는 않았고요. 근데 이제 기준선도 여전히 이제 하회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도 추세가 좋지 않다. 저는 뭐 이제 그냥 기술적인 반등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좀 뭐 분봉으로 뭐 조금 코스피 같은 경우에 살펴본다라고 한다고 하면은 뭐 한 120분봉으로 봐볼까요? 120분봉으로 뭐 봐본다라고 하면은 일단 뭐 여기가 1파고 여기가 2파, 여기가 3파, 여기가 4파고 여기가 이제 마지막 5파다 라고 한다고 하면은 결국 여기가 이제 5파의 1파겠죠. 5파의 1파고 여기가 이제 5파 2파고 여기가 5파의 3의 어딘가일 텐데, 이제 중요한 것은 이 파동이 아마도 개인적으로 여기를 넘지는 않을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여기 저점이 이제 405.99인데 여기를 이제 조금 위로 뚫린다 라고 하면 뭔가 좀 이상하네 라고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여기를 개인적으로 못 뚫고 저는 빠지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전 여기가 이제 3회 1파, 2파, 3회 3파, 4파, 5파 나오고 나서 뭐 4파 나오고 5파가 나오거나 아니면 그냥 여기가 뭐 1, 2, 3, 여기가 4하고 이게 마지막 5에 1, 2, 3, 4, 5로 이거나 뭐 둘 중 하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요. 뭐 코스피는 뭐 코스닥은 아까 좀 봤었고, 뭐 코스피가 아니라 이제 S&P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여기도 이제 코로나 저점 이후로 1파, 2파, 3파, 4파 나오고 이제 5파의 마지막 단계다라고 보여지고, 이제 뭐 분봉으로 보기 전에 일단 일목균형표 개선부터 일단 먼저 살펴보면 일단 뭐 여기도 전환선 기준선 다 하회하고 뭐 9일 26일 후행스팬 뭐 다 역전이 됐기 때문에 일단 뭐 추세상은 여기도 좋지 않다라고 다
당연히 이제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120분봉으로 봤을 때 일단 뭐 여기 같은 경우는 여기가 이제 A, B, C고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B고 여기가 이제 아마 C의 1이다 라고는 개인적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C의 1에 1, 2, 3, 4 그 다음에 이제 5로 가서 한 파동이 끝이 나고요. 이제 C의 이제 1이 끝이 나고 그 다음에 2, 3, 4, 5, 6 이렇게 1, 2, 3, 4, 5로 좀 빠지지 않을까 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는 좀 지금이 이제 1, 2, 3, 4가 아니라 이제 여긴 A, B, C, B 그 다음에 이제 여기가 C의 1, 2, 3, 4, 5로 좀 빠지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하고요. 일단 뭐 지금 당장은 뭐 저는 여기를 이제 넘지 않는 이상 여기가 이제 고점이 이제 469.50을 뭐 넘지 않는 이상 뭐 저는 개인적으로 뭐 이렇게 좀 빠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뭐 나스닥도 뭐 너무나 똑같기 때문에 뭐 설명은 사실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뭐좀 다른 게 있다라고 하면은 나스닥은 여기가 전저점이 한번 깨지긴 했지만 이제 A, B, C에서 이게 B가 여기 3의 저점을 뚫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가 이제 거의 플랫 모양으로 이렇게 나오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5가 나오지 않을까 결국은 뭐 저는 좀 일단 그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코스피 안에 있는 내재 변동성 같은 경우는 뭐 크게 주가가 움직임이 없었기 때문에 뭐 이제 거의 한 2.9% 하락을 하고 끝났지만 딱 구름대 상단에 디디고 있기 때문에 뭐 아직까지는 조심을 해야 된다. 뭐 전환선, 기준선 다 위에 있고 9일 26일 행스팬 뭐 다 호전됐기 때문에 뭐 충분히 조심을 해야 된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이제 뭐 구름대까지 거의 깨진 상황에서 26일 후행스팬까지도 역전이 돼서 뭐 여긴 추세가 이제 상당히 좋지 않아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니케이 같은 경우에도 이제 전환선을 하회하면서 계속 내려오고 있습니다. MACD, RSI 깨지고 나서 계속 이제 빠지고 있고요. 그래서 뭐 다른 나라보다는 추세가 좋은 건 맞습니다만 뭐 여기도 사실 혼자 하락을 피하기는 쉽지 않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유로스톡스 같은 경우도 뭐 지금 일봉상으로 이제 구름대 하단까지 다시 내려오고 있고 뭐 다 역전이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여기도 이제 저는 그냥 똑같이 생각을 합니다. 미국 쪽이랑 A, B, C가 A, B 그 다음에 이제 여기가 1, 2, C에 이제 1, 2, 3, 4, 5가 이제 1파, 뭐 2파, 3파, 4파, 5파 뭐 이런 식으로 좀 빠지지 않을까 라고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항생 같은 경우는 뭐 반등까지는 아니죠. 뭐 그냥 소폭 하락을 했죠. 양봉이어서 반등인 줄 알았습니다만 뭐 반등까지는 아니지만 뭐 소폭 뭐 하락하긴 했지만 뭐 과거보다는 뭐 사실 전환선 위긴 합니다만 여전히 사실 추세는 좋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근데 다만 뭐 언제든 여기 이제 A, B, 뭐 C 정도의 이제 반등은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은 하지만 이제 뭐 굳이 비파에 뭐 무리를 할 필요는 없지 않나라는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특히나 지금 중국 쪽은 저는 좀 긍정적으로 보진 않습니다. 뭐 상해 종합이 오늘 좀 반등을 했었는데 0.9 딱 기준선 부분에서 반등은 했습니다만 뭐 여기도 이제 기준선 전환선 다 밑에 있고 뭐 저는 중국 쪽은 계속 좀 부정적으로 보는 게 뭐 이제 자주 보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이제 중국 쪽 이 유동성 지표인 M1 나누기 M2 이 파란 색깔 선이 낮을 때가 딱 2015년 중반이었거든요. 그때 중국 증시가 급락을 했습니다. 근데 이번에도 그 정도만큼 이제 낮은 상황이거든요. 좀 많이 항생은 빠지긴 했습니다만 충분히 좀 아직까지는 조심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한국도 보시면은 딱 저 M1 나누기 M2가 가장 낮을 때 IMF 왔었고 두 번째가 낮을 때 2008년도 금융위기였습니다. 뭐 충분히 조심해야 되는 상황이다라고는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달러 인덱스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뭐 잘 올라가고 있습니다. 뭐 이제 아무래도 뭐 좀 증시가 계속 흔들리고 있기도 하고 결국 뭐 단기 반등은 지금 조금 하고 있지만 전체적인 추세 자체는 흔들리고 있죠. 거기다가 이제 테이퍼링 이슈 나오고 뭐 미국 금리 인상 이슈 나오고 하다 보니까 뭐 부채 한도 협상 얘기도 있고 뭐 지금 여러 가지 좀 악재들이 많이 있죠. 하다 보니까 좀 달러는 계속 강세를 보이고 있고 일단 뭐 아직까지는 추세는 크게는 문제 없다.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 뭐 달러 원도 뭐 마찬가지입니다. 뭐 그런 상황에서 그냥 계속 상방 추세를 아직까진 가고 있고요.
뭐 WTI도 뭐 아직까지는 추세는 전혀 문제 없다라고는 생각이 되고, 뭐 다만 여기서 딱 도지가 나와서 이 부분을 좀 넘어야 조금 더 깔끔할 것 같긴 한데, 그냥 추세상으로는 아직은 문제가 없고요. 뭐 금 같은 경우에 이렇게 빠지고 있는데 실질 금리가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거든요. 저점이 마이너스 한 1.2%였는데 지금 마이너스, 제가 지금 기억하기로 마이너스 0.8인가 0.84 뭐 그 전까지 올라왔거든요. 한 40bp 올라왔기 때문에 뭐 계속해서 저는 실질금리 거의 한 0에서 1% 정도 될 때까지는 금은 좀 빠졌다가 그 다음에 이제 반등을 하면서 좀 가파르게 상승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 국고채 오늘 조금 단기 반등은 했습니다만 뭐 언제든 뭐 조금 지금 좀 워낙 단기 급등했어서 조정은 보일 수 있으나 뭐 결국은 좀 더 올라간다라고 보여지고요. 뭐 미국채 10년 금리도 뭐 마찬가지입니다. 뭐 여전히 뭐 저는 단기 조정이 언제든 나오더라도 결국은 좀 상방을 향해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코스피 말고 이제 제가 보유하고 있는 키스코 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일단 오늘 뭐 반등하면서 뭐 저한선 기준선 다 위로 일단 붙여놨기 때문에 일단 뭐 추세상은 이제는 뭐 좀 더 좀 괜찮아졌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면 여기서 볼린저 밴드를 딱 타고 내려가면 뭐 가장 최악의 시나리오였는데 이제 구름대까지 깨면서 그래도 딱 잘 반등을 해줘서 뭐 일단 지금 당장 크게 문제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뭐 저야 좀 많이 들고 있기 때문에 뭐 사실 이 정도 거래량에서는 매매를 할 수가 없습니다만, 뭐 소량만 들고 계시다면 여기 구름대가 깨지거나 120일 이동평균선 뭐 깨지면 잠깐 뭐 매도했다가 다시 이제 상승 추세일 때 뭐 매수를 해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키스콜딩스 같은 경우 현재 주가 뭐 21,000원 정도 되고 나머지 실적 전망치 이 정도다라고 감안을 했을 때 뭐 저는 거의 한 68,000원까지는 올라갈 수 있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현대해상 DB손해보험 같은 경우 현대해상 오늘 뭐 한 0.4% 정도 상승이 있었고요. 일단 뭐 지금 추세가 엄청 좋다라고 말하기도 애매하지만 그래도 좀 괜찮은 편에 계속 속하고 있습니다. 26일 프랭스팬도 이제 호전될 수 있는 상황이고, 뭐 다 하락하는 추세에서는 이 정도면 양호한 편이다라고 생각은 들고요. DB 손해보험 같은 경우에는 뭐 어제 조금 많이 떨어지긴 했습니다만 오늘 다시 되돌리면서 기준선 쪽에서 딱 반등을 하면서 일단 기준선 위로 올라왔기 때문에 뭐 특별하게 추세상 큰 문제는 없다라고 생각은 들고요. 뭐 상대가치 평가상 뭐 DB손해보험, 현대해상만큼은 아니지만 밸류에이션은 좀 싼 편이다 생각이 들고, 이 연두색깔 기대 수익률이 높을수록 싸고 낮을수록 비싼 거거든요. 뭐 과거 평균 했을 때 이 정도면 싼 구간이다 라고 보여지고, 현대해상은 뭐 매우 싼 편이다. 다만 좀 자본 적정성은 뭐 현대해상이 조금 더 여리하다. 뭐 그런 장단점이 서로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KT 같은 경우는 일단 뭐 120 이동평균선에서 반등을 딱 하고 전환선은 상회를 해서 뭐 크게 문제는 없다. 그리고 내일까지 올라가면서 26일 프랭스팬까지 딱 호전이 되면 뭐 가장 좋겠습니다. 이제 딱 추세가 그러면 딱 가장 이상적인 추세가 될 것 같은데 뭐 일단 그 부분은 뭐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KT 같은 경우는 뭐 현재 주가 한 32,000원 정도 되고 뭐 나머지 실적 전망치 이 정도 나온다라고 감안을 했을 때 뭐 저는 한 10만원까지 올라갈 수 있는 내재 가치는 있다라는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효성화학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오늘 뭐 좀 많이 하락이 있었습니다. 한 4% 하락하면서 뭐 기준선 구름대 다 깨버렸죠. 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였으면 뭐 그냥 오늘 딱 매도를 하는 게 맞았을 것 같고요. 추세상 다 깨졌기 때문에 매도를 하고, 뭐 제차 뭐 구름대 그냥 넘어서면 좀 더 비싸게 사더라도 뭐 그냥 그때 사는 게 저는 맞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뭐 정말 미련이 남으신다면 뭐 늦어도 26일 프랭스팬 역전되면 뭐 그때라도 매도를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은 들고요. 근데 다만 뭐 효성화학 같은 경우에 현재 주가 한 35만원 정도 되고 나머지 실적 전망치 이 정도다라고 했을 때 뭐 저는 그래도 한 170%, 한 96만원까지는 올라갈 수 있는 내재 가치는 보유한 주식이다 라는 생각입니다. 뭐 제일제당 같은 경우는 지금 차트가 워낙 좋지 않기 때문에 뭐 지금은 그냥 관망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제일제당 같은 경우 현재 주가 41만원 정도 되고 나머지 실적 전망치 이 정도다
라고 감안을 했을 때 한 66% 정도 상승 여력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DLENC 같은 경우는 구름대가 참 넘기가 힘들죠.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는 다 전환선 기준선 밑에 있기 때문에 아직은 조금 더 추세를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근데 이제 26일 프랭스팬이 주가를 따라서 이렇게 반등을 해줄지 그 부분을 조금 여기는 좀 아직까지는 좀 추세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DLNC 같은 경우 현재 주가 13만원 정도 되고 나머지 실적 전망치 이 정도다라고 했을 때 저는 한 37만원까지도 갈 수 있는 내재 가치는 보유하고 있다 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LG전자 같은 경우도 추세가 여전히 다 안 좋기 때문에 여기도 그냥 관망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LG전자 현재 주가 한 12만 7천원 정도 되고 나머지 실적 전망치 이 정도다라고 했을 때 한 82% 정도 상승 여력은 있다라는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GS 같은 경우에는 구름대 넘고 일단 그나마 구름대 하단 상단 부분에서 반등은 좀 잘했기 때문에 일단 추세는 나쁘지 않아서 좀 매수가 충분히 일단 가능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GS 같은 경우에 현재 주가 한 44만4천원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실적 전망치 이 정도다라고 감안을 했을 때 저는 한 123% 정도 상승 여력은 있다라는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 할 종목들 살펴보면은 LG화학, 포스코, 한국금융지주, 이제 테슬라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LG화학부터 살펴보면은 LG화학 현재 주가 77만 6천원 정도 되고요. 연구 성장률 3.5%, 나머지 실적 전망치 이 정도 나온다 라고 이제 감안을 했을 때 저는 좀 소폭 밸류에이션 부담은 있어 보인다 생각을 합니다. 적정한 주가가 한 60만원 정도 나오기 때문에 조금 소폭 밸류에이션 부담은 살짝 있어 보인다 라고 생각은 하고요. 여기 이제 계산할 때 지주사 할인 같은 건 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주사 할인을 좀 더 한다라고 치면은 좀 밸류에이션 부담은 조금 더 있어 보인다 라는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상대가치 평가로 살펴보면 상대가치 평가로도 좀 조정을 보이면서 충분히 주가가 많이 떨어진 건 맞습니다만 과거 대비해서 지금 엄청 싸냐라고 했을 때는 지금 당장 엄청 싸다라고 말하기에는 좀 어렵지 않나라는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근데 다만 사실 LG화학은 그런 건 있죠. 제가 이제 실적 전망치를 이렇게 해놨는데 실제로 배터리가 엄청 잘 돼서 세 개를 이제 LG가 완벽하게 이제 재패를 해서 다 LG 거만 쓴다 라고 하면 얘기가 이제 완전히 달라질 수는 있겠죠. 근데 저 같은 경우에 그냥 거의 실적 전망치 정도 이제 사용을 했을 때 이 정도가 나온다 라는 생각이고요. 당연히 이제 엄청나게 갑자기 더 잘 될 거다 라는 뷰라면은 충분히 밸류에이션 자체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단 저는 그냥 기본적인 컨센서스 정도를 사용했을 때는 밸류에이션은 부담이 있다라는 생각이고요. LG화학 같은 경우에 현재는 전환선은 넘어서 추세상 그래도 좀 안 좋은 건 사실인 것 같고요. 26일 후행스팬도 아직 역전이고 기준선도 미치기 때문에 적어도 여기 기준선 넘고 26일 후행스팬도 좀 넘어서고 나서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근데 저야 밸류에이션이랑 둘 다 감안해봤을 때 저는 조금 더 사실 좀 부담은 된다. 근데 다만 여기도 똑같이 그냥 A파, B파 정도는 언제든 나올 수 있지는 않을까. 근데 결국 좀 반등하다가 결국 다시 한번 더 크게 빠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포스코 같은 경우에 현재 주가 33만원 정도 되고 나머지 실적 전망치 이 정도다라고 감안을 했을 때 한 160% 정도 이제 상승 여력은 있다라는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포스코 같은 경우에는 할인율이 그래도 좀 싼 편이다 라는 생각은 듭니다. 여기도 이제 ROE가 조금 계속 반등하고 있는 구간이 있다 보니까 기대 수익률도 그래도 높은 편이고요. 그래도 좀 싼 편에 속한다. 엄청 싼 것까지는 아니지만 싼 편에 속한다 라는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포스코 차트 같은 경우에는 다만 아직까지는 전환선 기준선 다 하회하고 있고 구름대도 밑에 있어서 저는 최소한 구름대는 넘고 기준선이라도 좀 넘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아직은 좀 관망을 하는 게 더 맞지 않나라고 생각은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국금융지주 같은 경우에는 일단 이 정도 빠졌으면 충분히 이제 좀 싼 정도까지는 오지 않았나
라는 생각입니다. 뭐 그래서 사실 밸류에이션 자체는 뭐 싼 편에 속해졌다. 이제는 뭐 좀 싼 구간까지 좀 내렸다. 라는 생각이고요. 근데 다만 여기 추세가 상당히 좋지 않죠. 뭐 계속 빠지고 있어서 굳이 뭐 떨어지는 칼라를 지금 먼저 잡을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한선 기준선 뭐 후행 스팬들 다 역전됐어서 굳이 지금 뭐 들어갈 필요는 없다라는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테슬라 살펴보면은 테슬라 같은 경우는 뭐 다 호전돼 있어서 뭐 여기도 이제 큰 문제는 없다. 뭐 아직까지는 추세상은 문제는 없다. 근데 이제 아직 여기도 이제 그냥 결국 5에 이제 마지막 오파 치고 A, B, C 정도라고는 보기 때문에 뭐 충분히 조심은 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입니다. 뭐 이제 뭐 오늘 하려고 했던 거는 뭐 사실 다 한 것 같고요. 뭐 결국 그래서 뭐 증시가 뭐 지금 뭐 단기 반등은 좀 하고 있습니다만 물론 이제 뭐 수준 자체도 뭐 크진 않습니다만 이미 뭐 차트가 이렇게 다 무너진 상황에서 뭐딱 여기가 이제 바닥이야 라고 하고 사기에는 충분히 좀 너무 이제 위험하지 않나 라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제 충분히 이제 약간 그런 게 있거든요. 뭐 그냥 예를 들어서 그냥 뭐 항상 구하기는 어렵겠지만 여기가 이제 적정 가치의 항상 수준이다. 적정 가치다. 당연히 뭐 어느 정도 기업은 성장하니까 적정 가치는 이게 차근차근 올라가겠죠. 일반적으로. 근데 사실 주가는 항상 적정 가치를 너무 오버해서 넘었다가 또 오버해서 빠졌다가 오버해서 넘었다가 오버해서 빠졌다가 오버해서 넘었다가 오버해서 빠지는 상황이 항상 연출이 되거든요. 근데 저는 뭐 지금 한 이 정도밖에 오지 않지 않았나 라는 생각입니다. 근데 결국 또 오버해서 빠질 거거든요. 결국 주식이라는 건 결국 뭐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한 이 정도에서 과거보다 뭐 좀 빠졌으니까 좀 싼 거 아니야? 주변에서도 많이 듣는데 그래서 참 개인분들이 지금 많이 사고 있죠. 뭐 사실 이때부터 어마어마하게 사고 있는 거죠. 연초부터 지금 71조를 사고 있는 거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다 이렇게 횡보할 때만 지금 71조를 사고 있는 상황입니다. 개인적으로 좀 끝이 안 좋을 확률이 높지 않을까. 결국 이 구간과 이 구간에서 지금 어마어마한 양을 산 거잖아요. 결국. 그래서 뭐 사실 이렇게 떨어질 때 다들 이제 말씀은 이제 뭐 10년을 보고 산다라고 하지만 이게 사실 그렇게 10년을 마이너스인 상태에서 한 몇 년 동안 기다리는 게 생각보다 쉽지는 않거든요. 그리고 기대 수익 이제 연한산 수익률을 생각을 해봤을 때도 뭐 굳이 10년 투자하는데 뭐 예를 들어서 뭐 한 2, 3년 수익 안 나는 건 뭐 그렇게 기분 좋은 일은 아니잖아요. 사실 손실을 보려고 투자를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뭐 굳이 지금 이렇게 투자 환경이 좀 좋은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의문입니다. 지금 계속 실질금리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 뭐 미국 법인세 올라가면 EPS 거의 한 7% 정도 떨어진다고 하는 상황이고 뭐 부채 한도 관련해서도 뭐 노이즈가 계속 나고 있고 인플레이션도 지금 계속해서 강하게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고 중국 쪽에서도 계속 노이즈가 있는 상황이고 우리나라에서도 계속 지금 대출 축소시키려고 하고 이제 뭐 신용잔고 축소시키려고 하고 유동성이 점점 이제 고갈이 되고 있는 축소시키려고 한 상황에서 무리하게 지금 미리 먼저 살 필요가 있을까에 대해서는 뭐 제가 꼭 여기가 뭐 이렇게 떨어지는 상황이다라고 확언을 드릴 수는 없겠지만 한번 좀 생각해 보실 만한 상황이지 않나라는 뭐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뭐 워낙 근데 뭐 사실 지금 이렇게 사시는 이렇게 막 횡보를 할 때 지금 어마어마한 뭐 71조나 지금 개인분들이 사시는 게 약간 이게 포모라고 많이 하죠. 이제 이때 막 이렇게 올라갔던 걸 너무 많이 보니까 와 역시 주식을 해야 돼. 주식은 결국에 올라. 요즘은 제 주변에서 하는 뭐 사실 이렇게 뭐 기관 투자자다라고 하는 사람들의 얘기도 봤을 때 어차피 길게 투자하면 항상 오르잖아 하는데 막상 본인 투자하고 손실 나면 이제 그런 말은 싹 들어가거든요. 이게 당연히 이제 말은 그렇게 하지만 당연히 이제 지금이 이제 바닥일 거야라고 생각을 하시고 사실 사는 거잖아요. 궁극적으로. 근데 충분히 저는 좀 아닐 가능성이 뭐 여러 가지 데이터적인 측면에서 저는 훨씬 더 많다라고는 사실 생각이 되기 때문에 왜냐면 뭐 아까도 그냥 뭐 다 얘기가 했었지만 지금 뭐 일드갭으로 봐도 뭐 싼 편이 아니고 뭐 사실 신용잔고로 봐도 사실 좀 무서운 상황이고 뭐 통화량 지표로 봐도
뭐 딱히 지금 밸류에이션 부담이 뭐 충분히 있는 상황이고, 그냥 절대적인 지표로 뭐 수출액으로 보나 뭐 GDP로 보나 지금 뭐 사실 어떠한 지표도 지금 긍정적인 모습을 찾을 수가 없어서, 뭐 지금 당장엔 뭐 딱 고점이어서 왕창창 무너집니다 라고까지는 못하겠지만, 적어도 일단 지금 막 그렇게 싸서 막 엄청 사야 된다라고 할 구간은 뭐 전혀 아니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뭐 좀 한 10% 빠졌죠. 지금 고점 대비 뭐 코스피 200은 10%도 더 빠지긴 했는데, 좀 뭐 사고 싶은 게 있으실 수도 있겠지만, 뭐 저는 뭐 좀 특정 섹터, 뭐 금리 인상에 대해서 조금 좋은 섹터, 뭐 손해보험, 뭐 지금 같은 경우에 뭐 은행 지주들, 뭐요 정도는 좀 그래도 괜찮게 보고 있는데, 뭐 그 외의 주식들은 지금 뭐 그렇게 싼 주식이 많이 없기 때문에, 뭐 저는 좀 기피를 하시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되고, 뭐 저도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저 같은 경우에 지금 키스코홀딩스랑 현대해상, DB손해보험, KT 이렇게 딱 네 종목 들고 있고 다 해치를 하고 있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 증시는 전 더 빠진다라고 보기 때문에, 그래서 좀 방어적으로 계속해서 좀 하시는 게, 어떻게 보면 뭐 계속 사실 주식도 사면 재밌긴 하죠. 사면 뭐 새로 사면 뭐 보람도 차고, 뭐 제 주변에도 그냥 매일 주식을 사면서 이제 보람을 느끼시는 분이 있는데, 뭐 사실 뭐 다 그건 개인의 취향이라 뭐 제가 뭐 사람마다 다 다른 감정을 뭐 뭐라 할 수는 없는 거겠지만, 그리고 그게 나쁜 것도 아니고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좀 약간 자제를 해야 될 때지 않나라고 다시 한번 이제 좀 강조를 하면서, 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아요와 구독 누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